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왜냐면은 근무가 첫 번째 좀 쉽고 그다음에 매일 똑같은 일이잖아. 안녕하세요. 1타 강사 철도왕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나무위키 한번 전직 기관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한번 책임에 대한 부담감부터 같이 한번 보고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 뒤에 수백 수천 명 그리고 대형 사고 낼 수 있다. 아, 이거는 공감합니다. 우리 이제 피크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보통 한 3천 명이서 타거든요. 이때는 일단 운전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게 전동차에서 이 스프링 공기가 빠지면서 운전실에서도 느껴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는지. 그리고 이 피크 시간대는 고장 같은 거 안 나게 괜히 좀 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장 같은 게 나면 이제 뭐 객실로 뛰어 들어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막 많이 타 있고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뭐 공황장애나 그런 정도의 부담감 없고요. 한 가지 또 실무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면접에서 얘기하면 좋은데 코레일이랑 석유공이 있는데 석유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가 원바이 원이었나? 원바이 원? 그러니까 패닉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 이제 철도 사령들이라거든요. 관제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안에 운전대를 뭐 보시면은 어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알려줘요. 그리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바이원은 없는 걸로 압니다. 코레일은. 그래서 그건 좀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로컬 관제가 통할 일이 많고 로컬 관제랑. 근데 관제시도 따로 있는데 구로에. 근데 걔네들은 부르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분들은 좀 귀하신 분들.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있고. 아 매너리즘. 아 이거 약간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진짜로 저처럼 좀 근무해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게 매너리즘의 솔직히 99.99%? 자, 저는 코레일이랑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를 다 다녀봤잖아요. 근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좀 뭐 KTX 기장이나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석유공은 그냥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은 좀 편한 직장 네, 그런 사람들이 자주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운전에 애초에 뜻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았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주변에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꼭 무슨 운전 욕심이 있어가지고 코레일 가겠다고 하고 막상 코레일 가서 약간 후회하는 사람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분들도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이제 운전에 좀 욕심이 있고 뭐 해외 근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철도 쪽에 관해서 뭐 스펙과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시면 코레일 쪽이고 뭐 워라벨 이런 걸 원하시면 서울교통공사 있죠. 그래서 매너리즘.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현업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뭐 사고는 별로 없지만 준사고나 뭐 운행장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의 다 매너리즘 때문에 오는 건데 근데 나는 음, 아무리 매너리즘이어도 좀 최소한의 할 거는 하고선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저는 지적 확인하는 저는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감성 방송왕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작은 것들만 지켜도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 꿀팁인데 여러분들 이제 철도 들어가셔서 지적 확인 한호만 제대로 해도요. 지적 확인 한호. 그래도 상위 0.1% 듭니다. 왜냐면은 현업에서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본분. 근데 저는 그게 지적 확인 한호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효과적이에요. 그냥 지적 확인 한호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관사 되신 분들은 이제 기능 시험에서 이걸 연습하는데 그 정도로 각 잡히진 아니어도 지적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신호기 같은 걸 봤을 때 미리 한번 가르키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류율을 한 90% 감소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근무 프로페셔널리즘 그걸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불감증 이런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현업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아무튼 현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도 일어나고 최소한의 본분 지켰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문제.
근데 주변에서 화장실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일단 소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호선이든 뭐 5호선이든 그 회차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돌리는 구간. 거기에서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은 거기에도 이제 뭐 지상철이나 지하철일 때 하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볼일 보시면 되고 회차하는데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큰 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뭐지 다 변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화장실 문제는 전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근데 정 급하다 싶으면은 그 방송하고선 뭐 볼일 봐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항상 있었고 자 볼일 볼 때 어떻게 방송해야 되냐 제가 또 이거 감성 방송학 출신이니까 제가 감성 넘치게 한번 화장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손님들 입장에서는 민원 안 들어오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열차 현재 앞열차와의 간격 조정 위해 이번 역에서 잠시 정차 후 출발하겠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됩니다. 네, 한번 본원 모멘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잦은 외박. 아, 이것도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코레일에 이제 전동차 제가 있었던데, 아니면 뭐 서교공의 이제 승무, 이런 곳은 이제 변형 4조 2교대고요. 그 다음 여기는 주주 야비 휴휴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6일에 한 번씩 이제 바깥에서 자는 거죠. 근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2인 승무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1, 2, 3, 4 호선. 그런 곳은 좀 이제 같이 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코레일로 옮겨오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귀마개 끼고 자가지고 항상 모든 곳에서 지금도 저는 귀마개 끼고 자거든요. 에어컨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가족의 미안한 감정? 미안한 감정은 좀 아니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보통 유부남들이 조금 회사에 빨리 와요. 왜냐면은 이제 집안일에서 좀 탈출해가지고 회사에 빨리 와서 회사 가면은 되게 헬스장도 있고 막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워라벨은 내가 보기에는 지상 최고다. 아 소음. 이거 굉장히 실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쓰셨네요. 일단 근데 이제 5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5호선에 난청 있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다른 호선들은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도상이랑 그 다음에 자갈 도상의 차이인데 콘크리트 도상이 진짜 시끄러워요 약간. 그래서 이제 5호선 저처럼 5호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마개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귀마개. 근데 귀마개 끼면은 무전 어떻게 들어요 하는데 귀마개 껴도 다 들려요 무전. 그때만 살짝 빼놓으면 되잖아. 아 근데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다. 이건 진짜 큰 단점이지. 이거 말고도 뭐 KTX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공기압 뭐 해가지고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디젤 여기 나와 있지 않나? 디젤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 디젤은 이제 저는 전동차여가지고 이제 직접 느껴보진 못했지. 근데 실내는 오히려 조용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터널을 작게 판 지하철 이거 아마 5호선입니다. 누르면 5호선 나올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5호선 바로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하면 적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외로움. 아 이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1호선이랑 이제 5호선 둘 다 있었잖아요. 근데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근무인데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끼리 나오는 말인데 그 아무리 싫어도 둘이 낫다. 그러니까 철도 쪽 있다 보면 제가 이제 뭐 강의나 그런 데서도 이제 다 얘기 드리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왜냐면은 근무가 첫 번째 좀 쉽고 그다음에 매일 똑같은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성이 좀 결여되기 되게 쉬운 직장이야 이게. 그래서 이상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약간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도왕은 이 회사 오기 전에 그 공무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기업에서 다녔었고 했었거든요. 외국 유학도 오랫동안 갔다 오고. 근데 나 이렇게 사회성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좀 그때는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본인 하기마다 다름이지 다르죠. 뭐 그 기관사 중에서도 엄청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근데 이제 외로움 좀 많이 산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아무리 싫어도 두 명이서 근무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장님들 중에서도 막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이름 딱 누르면 다 뜨거든요. 누구랑 타는지. 그래가지고 항상 그 미리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외로움 인정합니다. 예. 근데 바깥에서 뭐 활동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다른 직장도 오래 다녔다 했잖아요.
이거 vs 그 회사 직장 중에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근무하기. 그러니까 외로울 것이냐, 사람의 스트레스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려면 저도 무조건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걸걸요? 그리고 아마 뭐 블라인드나 아니면은 기관사로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약간 이쪽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난 솔직히 이거는 내가 이건 진리야 그냥. 왜냐면은 여러분 진짜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약 먹어야 될 정도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보다는 외로움이 내가 보기에는 한 1억 5천만 배 정도 낫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요새 각광받는 직업이 아닐까. 그래서 좋다. 기관사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중한 책임감. 이거 아까 했잖아. 그래가지고 징계. 그 요새는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나 징계가 엄청 심해요. 예전에랑 좀 다르게. 그래서 왜냐면 노조가 힘이 좀 약해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하려면 그래서 요새 이제 운전면허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예방하려면 딱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지적 확인 한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이거 잘하면 이거 기관사들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 기관사 분들 저도 예전에 기관사 했으니까 공감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졸라 귀찮아. 졸라 귀찮아.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왜냐면 요새 철도 적자인 거 알고 그다음에 성과급 같은 것도 짜게 나오는 거 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돈 받고 그다음에 뒤에 3천 명 정도 타는데 지적 확인하고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그 이거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아무리 그래도 뒤에 이제 여러 명을 싣고 다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고 안 나고 그게 여러분들과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지적 확인하고 얘기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전직 기관사가 한번 직접 받았습니다. 다음 강의? 아니 강의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운전면허랑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관사가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남이키 봐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예리하죠.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여러분들 항상 그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은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담용 단톡방을 하나 팠습니다, 여러분. 철도왕 잡담용 단톡방.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